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게 되었죠. 최근 필로폰을 투약한 10대가 비행 중인 여객기에 출입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사건을 들어보셨나요? 필로폰은 다른 진통성 마약류들과는 다르게 각성제입니다. 따라서 과잉 행동이 많은 이유죠. 필로폰은 마약 중에서도 하드드러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죠. 그렇다면 이 위험한 필로폰, 즉 메스암페타민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1893년 도쿄대학 의학부의 교수였던 나가요시 교수가 새로운 감기약을 개발하던 도중 뜬금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축농증, 기침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심박수 증가 등 부작용이 더 컸고 이 부작용을 연구하던 중 강력한 각성 효과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일본의 다이니포 제약회사에서 1941년에 상품으로 출시하게 이릅니다. 이때 이 메스암페타민의 상품의 이름이었던 필로폰, 히로뽕으로 지금까지 불리게 됩니다. 이 상품명은 노동을 사랑한다는 뜻의 그리스어 Beer Bonus, 발음이 귀엽네요. Beer Bonus 에서 따온 것입니다. 엄청난 각성 효과로 인해 태평양 전쟁 당시 군인들의 피로회복과 전투 의욕 제고를 위한 군수용품으로 대량 생산되었고 노동자들이 작업 중 잠이나 졸음을 쫓는 약으로 썼다고 합니다. 마치 직장인들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처럼 일을 잘하기 위한 비타민제 정도로 쓰인 것이죠. 이때 알약 하나당 1mg의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되어 있었고 하루 최대 12알까지 복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약 투약자들의 1일 투약량은 30mg 정도입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도 커피 대신 각성제로 필로폰을 맞고 빠르게 진군했었죠. 이때 당시에 커피보다 필로폰을 제조하는 비용이 더 쌌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필로폰은 널리 사용되었었고 금지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이 되어서야 필로폰을 금지시켰거든요. 현재는 사람들이 필로폰을 주로 성관계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여성들의 술에 몰래 필로폰을 타는 범죄도 이 때문이죠. 필로폰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비만 및 기면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인 암페타민과 화학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러나 더 강력하고 중독성이 강한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은 의학적인 치료를 위해서도 처방되지 않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구 목적의 생산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필로폰의 제조 방식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약물은 감기약의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에서 불법적으로 생산되게 되는데요. 얼마 전 우리나라 화학과 대학원생이 감기약과 화학약품으로 필로폰을 제조했던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있었죠. 뭐야, 진짜 현실판 브레이킹 배드네. 이렇게 제조된 필로폰은 백색 분말, 알약 또는 청백색 결정으로 만들고 먹거나 코로 흡입하거나 또는 주사로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혈관에 직접 주사하여 투약하였는데요. 이는 가장 강렬한 쾌락을 느끼는 방법이지만 주사 자국이 남게 되어 현재는 가열하여 기체를 흡입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술에 타먹는 것인데 피로회복제나 다이어트 약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필로폰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전달 물질의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일정 행동을 하면 보상받도록 설계된 뇌의 보상 시스템입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찾아 먹는 것과 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중요한 행동을 위해 있는 보상체계죠.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면 도파민 생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뉴런 사이의 공간으로 인접한 뉴런의 수용체에 결합하고 자극을 줍니다. 이 자극은 즐거운 감정이나 보상 효과를 얻었다고 뇌가 착각하게 되죠. 그 후 도파민 분자는 시냅스 후 뉴런이 과도하게 자극되지 않도록 시냅스 공간에서 즉시 제거됩니다. 이것은 도파민을 이전 뉴런으로 되돌려보내는 도파민 수용체의 작용 덕분에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때 필로폰이 이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필로폰이 도파민 트랜스포터에 결합하여 도파민 재흡수를 차단하며 더 많은 도파민 방출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도파민의 12배까지도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 결과 도파민이 정상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시냅스에 축적되게 되죠. 이것은 지속적인 과도한 자극을 만들어내고 마약 투약자에게 장기간 강렬한 쾌락을 줍니다. 저용량의 필로폰 사용은 행복감을 주고 주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박수와 호흡수를 가속화하여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이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미래의 에너지를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된 후에는 좀비와 같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피로회복을 위해 소량 투약하기도 하고 또한 식욕을 감소시키고 체중 감소를 촉진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으로도 불립니다. 겉으로 티가 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집중력을 높여주어 실제로 체스 실험을 해본 결과 약 2배 정도의 효율을 얻었다고 합니다. 복용 후 집중력 향상이 겉보기에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사용자가 계속해서 더 많이, 자주
필로폰을 찾도록 하여 결국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독된 장기간 약물 사용자는 극렬한 항문감으로 인해 이갈이와 구강건조로 원상복귀가 불가할 정도의 잇몸 및 치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또한 영화 같은 곳에 보면 벌레가 기어다닌다며 피가 날 때까지 피부를 긁는 환각을 호소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필로폰의 부작용입니다. 피부혈관 수축과 동시에 뇌에서 환각까지 발생하여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필로폰 투약으로 사망하는 원인 중 가장 많은 원인이 급성 사망인데요. 이는 필로폰 투약 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수치가 높아져서 전신의 모든 혈관을 수축하게 합니다. 이때 혈압이 200까지도 올라가며 심지어 약물의 작용 시간도 길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가장 무서운 점은 투약을 하지 않았을 때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뇌가 약물에 적응하여 도파민을 상쇄하기 위한 반대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약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그 반대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극심한 통증, 불안 및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는 쾌락이 아닌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약을 찾게 됩니다. 현재 다른 마약들과 같이 필로폰 중독에 대해서 승인된 양리학적 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인 것이죠.